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인장입니다. 이번 편은 브릭베어 아크릴 편이에요. 그냥 쉽게 플라스틱 곰돌이에게 아크릴 물감옷을 입혀주는 편입니다. 하얀색 브릭베어가 점점 물감옷을 입어요. 브릭베어가 무슨 옷을 입는지는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살짝 스포하자면 제가 최근에 분홍 보라 조합에 빠진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번 편은 정말 부득이하게 오디오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정말 색칠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썰보따리를 하나 풀어볼까 합니다. 그 전에 다들 개미썰은 보고 오셨죠? 아니라면 저 서운해요. 카드 띄워놨으니 개미썰도 한 번씩 봐주세요. 이번 썰 역시 제가 19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19살은 제법 격동의 시기였던 것 같네요. 19살 여름, 수시가 약 한 달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주말에 학원이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세상에 제가 도미꺼를 만난 거죠. 만나기만 했으면 다행이죠. 전번도 느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주인장 저거 완전 바보 아냐? 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도미꺼는 먼저 저에게 길을 묻더라고요. 저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길을 알려드렸고 도미꺼를 믿기를 제대로 물어버린 거죠. 길을 알려주자 말을 참 잘한다고 그쪽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아나운서나 기자하면 잘하겠다고 하길래 덤덤하게 저 PD가 꿈이라서요 라고 대답하며 도미걸에게 월척 소식을 안겨주죠. 곧장 도미걸은 근데 뭔가 안 좋은 기운이 보인다고 하면서 조상분들 중에 굶는 분이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역시나 순진한 저는 그 얘기를 귀담아 듣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최근에 할머니가 샤머니즘 얘기를 하셨어서 더 혹해버린 거죠. 얘기가 좀 길어지자 도미꼴은 대뜸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공짜로 들으면 안 된다 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마치 물 한 잔 베푸시고 좋은 말씀 들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다행인 게 용돈을 다 써서 교통비만 엄카를 쓰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난 가진 돈이 고작 5,000원이다 라고 했더니 편의점을 가리키면서 가자고 하더라고요. 바로 마실 수 있는 커피를 살 줄 알았는데 카누를 집어드는 거예요. 속으로 비싼 것도 집으시네 라고 생각하고 그 비싼 걸 제가 사드렸죠. 정말 어처구니 없죠? 그때는 몰랐다니까요. 그냥 이상한데 뭐가 정확히 이상한지 모르겠달까요. 아무튼 그렇게 편의점을 나왔는데 또 뭐라 해서 이번엔 바로 옆에 있던 롯데리아에 들어가게 됐어요. 전재산 5,000원에서 카누를 사버렸으니 살 수 있는 거라고는 고작 양념감자 정도? 그 와중에 도미꼴은 그걸 또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도미꼴이 안쪽에 자리를 잡고 주문을 하려고 기다리는데 순간 그냥 갈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민망할 것 같은 거예요. 정신을 덜 차린 거죠. 민망하라고 두고 나왔어야 하는 건데 그러진 못하고 순순히 양념감자를 사서 자리에 앉았고 도미꼴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참고로 저희 집은 아직도 정월대보름에도 차례를 지내는 좀 독특한 집이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것 자체는 크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도미걸이 굶는 조상을 위해 제사를 지내야 한다. 저는 한결같이 돈이 없다 라고 답했죠. 진짜 없었으니까요. 그랬더니 도미걸이 원래 몇십만 원 하는 건데 내가 5만 원에 해주겠다. 그러면서 내일 몇 시까지 어디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대답하고 안 갈 생각이었어요. 학원에 가야 됐거든요. 그러곤 전화번호를 달라는 거예요. 주기 싫어서 제 거에 찍으라고 했더니 전화번호를 다 치고 냅다 통화를 누르더라고요. 영악하게도 하지. 그렇게 전번을 뜯기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말부적이라면서 말하면 어쩌고 저쩌고 아시죠? 순진한 저는 그걸 또 믿었더래요. 평소보다 늦어진 귀가 시간에 엄마가 마중을 나오셨어요. 무슨 심경의 변화였는지 분명 내일 도미꼴 만나러 안 갈 생각이었는데 엄마한테 학원 일찍 간다고 거짓을 구했죠. 그 도미꼴 만나러 가려고. 집에 오는 내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은 마음에 말부서이고 뭐고 엄마한테 냅다 말했죠. 얘기가 끝나자마자 엄마가 냅다 그냥 등짝을 후려 갈기시더라고요. 거길 가려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냐, 너는 제정신이냐, 그 사람 뭘 믿고 그러냐고 막 뭐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먼저 울었을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시작된 눈물 파티에 저와 엄마가 막 우는데 아빠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빠한테 상황을 설명하니까 아빠가 막 웃으면서 넌 어쩜 그런 것까지도 엄마 판박이냐? 라고 하시면서 엄마도 다단계 끌려갔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갔으니 엄마보다 낫다는 아빠의 말에 엉엉 울다가 박박 웃었어요. 진짜 모전 여전 그 자체가 아닐 수가 없다. 도미걸에게 넘어간 번호가 영 찜찜해서 주말 동안은 전원을 꺼두고 마침 수능도 얼마 안 남았으니 폰을 해지하자 라고 해서 일요일 저녁에 꺼뒀던 폰을 켰는데 도미걸에게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아직도 소름이 돋아요. 저 세상 그렇게 물렁하게 사는 사람이 아닌데 고3이랑 아무도 안 건드려서 그랬던 걸까요? 그냥 홀린 듯 그 얘기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도미거리 붙어요. 대체 왜? 저 솔직히 선한 인상은 아니거든요. 키도 171인데 자꾸 기를 물어요 다들. 무슨 기운이 흐르는 걸까요? 친구들은 아무나 붙잡는 거라고 하는데 아무나 붙잡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나 붙잡는데 매번 내가? 그들의 심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직도 그 근처를 걸어다니면 주변을 좀 살펴요. 혹시 나 같은 순진한 사람이 있나? 그럼 도와줘야 하니까요. 만약 제가 거길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가 됐든 지금 이 채널은 없었을 거예요. 오늘 제 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그리고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색칠 영상이 연달아 올라갔네요. 곧 정말 시끄러운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모두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모두들 조심히 들어가세요.